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또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종목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았다가 조금 흐렸다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다반사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그냥 대중의 심리가 그런 쪽으로 가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이제 갖다 맞추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오른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그 시장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 시장은 제멋대로 가요. 그러니까 종목의 가격도 제멋대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일희일비하고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투자로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서 이제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투자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어요. 설령 어쩌다가 한 번씩 맞춰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돈을 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가 다 잃게 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더불어 또 역시 중요한 투자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뭐 또 시장이 뭐 떨어지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뭐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 있죠. 전 대통령. 트럼프가 최근에 또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화폐죠. 그것을 뭐 전면 금지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걸 보고 또 이제 그 종목이 요동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 바이든 정부, 바이든과는 이제 서로 라이벌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CBDC를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인 이제 그 트럼프는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얘기를 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공화당 내에서 지지도가 이제 70%가 넘죠.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이제 11월 달에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맞붙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이변이 없는 한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 또 플로리다 주지사 드센티스라는 사람도 역시 이제 이 CBDC를 놓고 이 CBDC가 미국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인을 감시한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도 이제 이 CBDC를 금지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제 같은 맥락으로 CBDC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바로 이제 이 CBDC에 대해서 환영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래요. 어쩌면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죠. 미국인들의 모토는 그 자유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자유의 정신의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CBDC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거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죠. 자,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CBDC를 그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금지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분석들도 있지만 꼭 그것이 무슨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은 말이죠. 일전에도 나왔었어요. CBDC 금지하겠다는 얘기들은. 근데 또 뭐 새삼 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도 역시 가격이 조금 조정을 보이니까 또 갖다 붙이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 종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지 뭐 항상 그 자리에 고정돼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종목이 오르기 전에 그 자리에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 좀 출렁출렁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큰 상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투자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자꾸만 제가 무슨 뭐 투자 경험 30년 이상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이상 투자를 한 것은 제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뿐이지 그런 거 뭐 자랑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자랑하고 뭐 어쩌고 합니까? 자, 또 한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면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 블랙록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리플 현물 ETF를 출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 기자가 뭐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이 기자가 이제 찰스 가스피라노라는 뭐 그런 기자라고 하는데 뭐 ETF 문제와 관련해서 뭐 신뢰성이 높은 뉴스를 제공하는 저널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출시 전후로 해가지고 뭐 시장에 어선했죠. 여기서
거기서 뭐 자기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대요. 여러분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쩌다 보면 하나씩 한 번씩 맞출 수는 있지만 그런 걸 놓고 뭐 자기가 예측해가지고 다 맞추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제 아무리 이제 똑똑하고 제 아무리 뭐 훌륭하다라고 꼽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걸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다 봉사 문고리 잡듯이 언젠가 한 번은 맞추는 때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 뭐 유명 인사들이니 세상에 무슨 어떤 저널리스트니 전문가니 분석가니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지금까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오히려 틀릴 때가 더 많죠. 그냥 저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어떤 것을 뭐 예측해서 자기가 맞췄네 어쨌네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의 큰 관점을 봐야 돼요. 시장의 큰 흐름 말이죠. 저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죠. 이 블랙록이라는 그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리플 현물 ETF를 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가 제일 먼저 서둘러서 리플 현물 ETF를 출시하게 될 거예요. 왜냐? 이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곳입니까? 돈 버는 데는 아주 귀신 같은 곳들이에요. 블랙록 뿐만이 아니라 뭐 아크인베스트니 그레이스케일이니 기타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있죠. 돈을 굴리는 곳이고 가장 첨예하게 이제 고객의 돈을 굴려가지고 또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곳들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돈 벌 거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 벌 거리가 아니면은 손 안 돼요. 얼마나 냉정한데요. 그러니까 리플 현물 ETF를 지금 출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무슨 답이 나왔습니까? 리플이 지금 SEC와 소송 중이고 지금 마쿠에서 이제 합의가 진행되는 그런 짐작이긴 하지만 아직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블랙록이나 이런 자산운용업체들은 리플을 당장 지금 무슨 현물 ETF로 출시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리플과 SEC 간에 멋진 합의가 나와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리플 가격이 상승하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리플로 다 쏠리고 리플 가격이 뭐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이제 리플이 아니면 다른 코인들은 코인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보다도 더 인기가 있고 리플이 그런 거 보여줬었죠. 전에도 작년 7월 13일 날 토레스 판사가 이제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약식 판결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리플로 막 다 매기가 쏠리고 뭐 미국인들의 뭐 대부분이 비트코인보다 뭐 리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소식들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뉴스들도. 자, 그런 상황이 그보다 더 리얼한 상황들이 이제 리플에게 펼쳐지면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이제 리플로 다 쏠려서 리플은 막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리플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블랙록이랑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서로 이제 리플 현물 ETF를 막 출시하겠다고 덤빌 거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산운용사들은 말이죠. 아니 자산운용사들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냉정하게 돈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인다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투자는 대중과 반대로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리플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시장이 좀 떨어지고 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남들이 다 불안해하고 남들이 다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조용히 조금씩 그렇게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투자로 성공을 거두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